네, 협상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다오 프로젝트 구성원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법률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다오의 법적 성격, 그리고 다오 프로젝트 중에 발생했던 이슈들을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다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오가 뭔가요? 무슨 약자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게 무슨 말이죠?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중앙화된 조직은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주식회사 굉장히 중앙화돼 있죠. 정치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주주들이 모든 것을 소유를 하고 주주총회가 열리고 주주들이 뽑은 이사들이 이사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서 아주 중앙화된 그런 조직을 이끄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진부하다, 흐름과 맞지 않다. 특히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조직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다오이죠. 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의사결정도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 다오라고 칭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해봤더니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한 명으로는 다오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공통의 목표가 없으면 금방 조직 자체가 와해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NFT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아니면 우리가 법률 관련된 변호사들이 프리랜서 집단을 만든 조직이다. 아니면 번역가들이 프리랜서로 함께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공통의 목표가 첫 번째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다오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합의된 규약이 있어야 되고 이 규약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코딩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다오가 일반적인 주주총회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죠? 이 다오는 이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자체적인 규약을 만들고요. 이것이 스마트 컨트랙트 과정을 통해서 인코딩이 되면서 블록체인화 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통의 목표도 있어요. 사람들도 모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자체 규약,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이게 인코딩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는 자본이죠. 이 자본 조달과 비용 처리, 그 다음에 보상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정해져야 되고요. 이것이 토큰 이코노미에 같이 결부되어서 진행되는 다오도 있고 아직까지 보상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만 있고 토큰까지 붙여지지 않은 다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토큰이 붙여져야만 다오인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자본 조달과 비용 처리와 보상 체계와 관련된 시스템까지는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이 1, 2, 3단계가 갖춰지면 우리가 다오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오 조직이 기존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첫 번째는 기존 주식회사는 소유자가 주주로 한정되죠. 그죠? 근데 다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버넌스 구조도 주식회사는 특정되죠.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임원, 주주총회, 이사회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딱 특정되는데 다오 조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거는 규약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이다. 그죠?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춰야 다오다라는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이 다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법인격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인격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법적인 인격체, 그죠? 상법상 법인으로 규율될 수 있는 형태는 6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한명회사, 두 번째, 합자회사, 세 번째, 유한회사, 네 번째, 주식회사, 다섯 번째, 합자조합, 여섯 번째, 유한책임회사. 요것만 법인으로 탁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요 6가지 형태 이외는 법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다오는 이 6가지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고요.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인은 아니지만 어쩌면 민법상 조합이랑 다오가 가장 유사하다
라고 법률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다오가 민법상 조합이다 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러면 다오를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평가하느냐, 법인으로 인정을 하느냐, 대부분은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새로운 블록체인의 시스템 아래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커뮤니티, 조합,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에서만 다오를 법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 전체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는 다오를 하나의 법인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다오도 똑같이 법인으로 인정을 하고 다오 명의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다오 자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다오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다오와 관련된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꼭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오가 그 어디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속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어떤 그룹이다. 아직까지 법인도 아닌 것 같고 유사하지만 조합이라고 딱 칭할 수도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다오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발생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다오가 있어요. 이 A라는 다오는 함께 모여서 핫한 NFT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다오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자들은 1000명이 넘어가고요. 수천 명이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한 35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 35명이 이 다오의 기여자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35명 중에서 핵심적인 5명은 이 NFT를 만들기 위한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룹입니다.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다오 그룹에서 기여자는 35명이고 35명 중에 이 5명은 개발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실질적으로 NFT를 만드는 팀이에요. 근데 이 다오를 만들 때 규약이 필요하죠. 이 규약이 핵심입니다. 이게 잘 만들어진 다오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규약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규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NFT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5명의 팀이 어떤 일까지를 해야 되고 이 일을 다 했을 경우에 이 NFT 발행, 론칭 이후에 발생한 수익의 60%를 이 팀이 가지고 간다. 나머지 40%는 이 다오에게 귀속시킨다. 라는 핵심적인 수입 분배와 관련된 조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 팀이 NFT를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더니 이 12억 원 상당의 수익이 생겼어요. 요거 분배하려고 하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팀은 야 우리가 NFT 만들어가지고 론칭해서 팔았는데 12억 수익 생겼으니까 그중에 60%를 우리한테 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여자들 30명은 무슨 소리냐 니네가 론칭만 했지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론칭뿐만 아니고 여기까지였다. 근데 니네는 일을 다 하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60% 다 줄 수 없다. 니네 30%만 가져가. 이렇게 이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사업이 잘 되거나 사업이 극단적으로 안 될 때 분쟁이 발생하죠. 이 다오도 마찬가지라는 건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평가하고 법률 분쟁과 책임을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다오를 다룰 수 있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역시 민법상 계약 법률과 관련된 조문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이 규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규결됩니다. 이 규약이 아주 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돼서 어디까지로 완성하면 몇 %의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것까지 만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텐데 처음에 대충 다오를 만들면서 이 규약을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만 명시를 해두다 보니까 이제 기여자들과 팀원들 간에 이제 혼란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다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 뭐다? 다오 구성원 간에 조직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일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된 해석의 기준은 바로 이 다오의 규약이다. 가이드라인이다. 규범이다. 요 규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오를 운영하실 때 이게 잘 조직된 다오인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수익과 관련된 문제들도 발생하고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도 발생을 할 때 이게 앞으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다오의 규범을 규약을 정했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오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호 간에 합의한 규약을 좀 꼼꼼하게 잘 작성해서 서로 간의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오의 법적 성격,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다오를 어떻게 보고 한국은 어떻게 보고, 또 다오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구성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오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